대통령부의 김건희 씨 보석 논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논란이 어제 국회에서 연이었습니다. 김의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보석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실 해명은 전용희 의원에 따르면 현지에서 빌렸다 해서 이후로는 국내에서 두 개는 빌리고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샀다고 했던가요? 예. 네, 소상공인한테서 구매를 했다고 한 건데요.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튼 지금 네티즌들이 찾아낸 가액만 해도 뭐 6천만 원, 1,5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고가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데. 네, 예. 합치면 1억 1,000만 원인데 예. 500만 원짜리가 여기에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 대목 이제 빌렸다는 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요런 것을 5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쇼핑 찬스인데. 네,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면. 좋겠는데. 어디서 5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 이하야지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피해 가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하튼 뭐 큰 브랜드들인데 이 브랜드들이 어디서 조그만 가게에서 유통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는 건데 그냥 나토 갈 때 일회성으로만 빌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1,500만 원짜리인데 그 팔찌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임식 때도 차고 나오고 여러 번 그 착용한 게 나왔어요. 여러 번 사진에 잡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쓴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빌렸다면 이거 뭐야? 저는 얼핏 떠오르는 게 한 20여 년 전에 그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의 그 옷노비. 옷노비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옷 한 벌 빌려줬다고 네, 싶어요. 그 옷을 뭐 빌렸냐 안 빌렸냐, 샀네 안 샀네, 뭐 그런 논란 속에서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걸로 나라가 떠들썩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이 그때 도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법무부 장관 부인이 받았다는 옷이 호피무늬 반코트였는데 그게 그때 1,300만 원짜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두세 배 되겠죠. 네, 뭐 지금 그렇더라도 지금 이걸 김건희 여사 법무부 장관 부인보다 훨씬 높은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훨씬 비싼 보석. 그래서 이거 제2 옷노비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실 생각이고 이제 문제는 빌렸다 해도 문제라는 거. 네, 그렇죠. 누구한테 빌렸는지 좀 정확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공적인 거라 사적으로 따로 하는 걸 빼고는. 근데 이건 이제 공적인 행사에 이용을 차고 갔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출장 관련해서는 뉴스공장에서도 짧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우선 전체 일정 중에 4일이 노는 날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7일 중에 4일이. 네, 한동훈 장관이 딱 일주일 7일을 미국에 체류를 했는데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공친 거죠. 그리고 금요일이 있었는데 그날 유일한 행사가 조태용 주미대사를 만난 거예요. 조태용 주미대사를 만나서 오찬을 한 건데 사실은 이틀 전에 미국에 도착한 첫날 조태용 대사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또 먹은 거예요? 네, 또 밥 먹은 거예요. 미국까지 가서 대사하고 밥 먹으러 미국에 간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 빼면 7일 중에 4일이 그냥 공친 거고 그냥 꽝인 거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싼 혈세를 들여가면서 4일이나 공백이 생기는 출장을 갔느냐라고 제가 월요일에 이제 그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뭐 시원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원래 일정 잡을 때 이런 휴일을 피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사혁신처에 그런 이 출장에 관한 예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방문하려고 하는 나라의 관습, 뭐 공휴일 이런 걸 잘 따져서 적절한 시기에 일정을 잡아라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게 징계감입니다.
사실 그 예규에 비추어 보자면 이건 정반대로 한 거죠. 네, 일정의 그렇죠. 정 가운데 네. 7일 중에 4일은 노는 날로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지는 않거든요. 네.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잡으면 회사에서 잘려요. 쫓겨나죠. 네. 회사에서 잘려요. 7일 가는데 일정의 한가운데를 연속 휴일로 잡는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을 만나러 간다고 했죠. 네. 장관 대 장관으로. 가기 전에 이제 출장 계획 뭐 이런 것에 이제 장관 대 장관으로 만나러 간다라고 돼 있고요.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6월 29일에 떠났는데 비행기 타고 워싱턴 현지에 도착해서야 그 약속이 취소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서야 미국 법무부 장관이 나 못 만나 약속을 깼다? 이거 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왜 깼느냐 했더니 미국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뭐 거의 굉장히 응급 수술을 받았나 보다 했더니 저도 그 법무부 홈페이지 미 법무부 네. 홈페이지 확인했는데 병명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인데요. 이거 뭐 국소 마취하고 30분이면 끝난다라 그럽니다.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살짝 긁어내면 되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술일도 7월 7일이었어요. 네, 그 수술일도 7월 1일 날 만나기로 돼 있는데 7월 7일에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술일보다 6일 전에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걸 수술 때문에 취소를 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미 도착했는데. 네, 그렇죠. 워싱턴에 있는데 게다가 그날 만나기로 한 7월 1일 약속을 잡았다가 빵꾸를 낸 7월 1일에 이 미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네네 법무부 전략계획 발표해서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미국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너무 무례한 건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 법무부가 약속이 안 잡혀 있는데도 우선 비행기부터 타고 가서 만나려고 했던 건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네, 그건 한번 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미 잡혔던 걸 한나라의 장관이 일국의 장관이 그렇죠. 자기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취소했다. 네.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확정해주지 않았는데 일단 떠났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네. 둘 다 문제 아닙니까? 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여도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품격과 기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출장 관련해서 이제 짚어 주실 대목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그럼 장관을 못 만났으면 차관이라도 만나느냐? 그랬더니 차관도 못 만났대요. 그럼 누굴 만났냐 했더니 뭐 형사국장, 반독점국장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요. 이런 분들도 중요한 분이다라고 한 장관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 법무부의 직제표를 보니까 한 서열 한 10위쯤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정도 사람을 만나려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갔느냐라고 했더니 일국의 장관이. 네, 일국의 장관이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하기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면서 뭐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저도 상원의 인준을 받아?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가 보네 하고 제가 나와서 뒤늦게 찾아보니까 미국 상원 인준을 받는 미국 공무원이 전체 1,200명이나 돼요. 우리 대통령실이 4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렇죠. 1,200명이고 특히 법무부는 210명이나 돼요. 연방 검사가 있다고. 네네. 그러니 뭐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직제표 상으로 10위권 밖에 있다. 네. 예. 물론 이분들이 이제 그 직책을 총괄하는 사람은 맞는데 장관이나 차관보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도 급이면 우리나라 그 담당 파트너가 되는 국장들이 가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뉴욕에 가서 한 지청을 방문했는데 저는 그 사진을 이제 우리 법무부 홈페이지 공개했는데 그 지청장인 줄 알았는데 지청장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뉴욕 남부에 있는 연방검찰청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 남부지검하고 비슷해요. 그 금융 분야를 다루는. 그런데 여기에서 검사장을 맡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차장을 맡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부장, 금융조사 1부장, 금융조사 2부장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장들을 정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법무부 장관이 가서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장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래서 굳이 국장이 가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가서 그런 실무자들을 만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프랙티컬한 미팅을 했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실무적인 일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실무자들이 하면 되죠. 실용적인.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인 회담을 했는지도 좀 그 의심스럽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공개한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가 회의실이야?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진짜 프랙티컬한 회의장이야? 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 뭐 사다리 놓여 있죠, 생수병 뒹굴고 있죠. 그리고 프랙티컬한 영어 좋아하는 한동훈 장관이 프랙티컬한 회의를 했다는데 미국 쪽은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그냥 메모지 한 장 달랑 놓고 맞습니다. 쓰는 볼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의지가 없다니. 그렇죠. 그쪽은 그냥 마지못해 만나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사진 한 장만 봐도요. 저도 거기가 회의실인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비품실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 그런 방에서 만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왜 갔느냐. 7일 동안 사인이나 비고 이런 분들을 꼭 그 시점에 정권 초인데 빨리 달려가서 만나야 했냐. 네, 취임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 바쁜 일정에 그랬더니 이제 뭐 FBI 국장 만난 걸 자꾸 강조를 하던데 물론 FBI 국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 FBI 국장을 만나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이걸 지금 뭔가 거기에서 FBI에서 뭘 배워왔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한동훈 장관이요. 그런데 이미 만나기 전에 6월 초에 이미 현재의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가동에 운영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누누이 강조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갖다가 지금 쓰는 거다.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FBI에서 선진문물 도입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뭐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분명하면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있죠. 근데 아직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부인 관련해서 이 보석류들을 누구한테 빌렸고 혹은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계속 요청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처음 제기했는데 워낙 그 보석에 대한 기사가 너무 아름답게 기사가 나갔어요. 고품격의 무슨 뭐 보석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인상 깊게 보고 있다가 재산 등록 공개되는 걸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500만 원 이상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추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